여러분, 그린카드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셨다가 미국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영주권자 분들이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그린카드를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고 계십니다. 2025년 올해 미국 이민국은 그린카드 소지자들의 여행에 관한 7가지 중요한 규칙을 강화했습니다. 이 규칙들을 모르고 계시다면 수십 년간 쌓아온 영주권 자격을 단 하루 만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그린카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특히 한국에 계신 가족들을 자주 방문하시거나 한국에서 장기간 머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는 생명줄과 같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새롭게 바뀐 그린카드 여행 규칙 7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생체인식 데이터 수집 의무화. 올해 12월 26일부터 미국 세관국 경보청은 모든 비시민권자에 대해 입국과 출국 시 생체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린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미국을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나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입국할 때만 확인했는데 이제는 출국할 때도 반드시 체크를 한다는 거죠. 이 새로운 시스템은 공항뿐만 아니라 항구, 그리고 캐나다나 멕시코로 가는 육로 국경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여권 사진, 그린카드 사진, 그리고 실시간으로 찍는 사진을 비교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이 서너 년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신원 확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미국을 떠나는지, 얼마나 오래 밖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추적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이민국은 여러분이 미국을 진짜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 연령 면제 조항 폐지. 예전에는 14살 미만 어린이와 79살 이상 어르신들은 생체인식 데이터 수집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면제가 없어졌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서 또는 손주들과 함께 여행한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린카드 소지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께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서 장기 치료를 받으시거나 나이 드신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한국에 오래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은 이제 더 철저하게 여러분의 출입국 기록을 관리하게 되고 이는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 18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재입국 심사 강화.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그린카드 소지자가 180일 이상 해외에 계시면 미국에 돌아올 때 재입국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이 처음 미국에 입국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심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관 직원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고 미국과의 연결 고리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박미경 씨는 72살입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에 한국에 오셔서 허리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시느라 7개월을 한국에 계셨습니다. 올해 3월에 미국으로 돌아가실 때 공항에서 세관 직원이 박 씨를 별도의 방으로 데려가서 1시간 넘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한국에 있었는지, 미국에 집이 있는지, 은행 계좌는 있는지, 세금은 냈는지,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등등 아주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박 씨는 다행히 병원 진료 기록과 미국 집 주소, 은행 명세서를 가지고 계셔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만약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될 뻔했습니다. 네 번째 규칙,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영주권 포기 추정. 이 규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1년 이상 미국 밖에 계시면 이민국은 여러분이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자동으로 추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입증 책임이 역전된다는 겁니다. 이민국이 여러분이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1년에 한 번만 미국에 들어가면 그린카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미국을 진짜 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철수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 씨는 75살이고 2023년에 부인이 돌아가신 후 혼자 미국에서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한국에 있는 자녀들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가서 한두 달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5월에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세관 직원이 김 씨에게 그린카드를 반납하라는 양식에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미국에 집도 없고 은행 계좌도 정리했고 자동차도 팔았고 한국에서 거의 1년 내내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관 직원은 김 씨가 실질적으로 한국을 집으로 삼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씨는 결국 이민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민 법원에서 싸워야 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만 $10,000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린카드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가지고 있던 영주권을 이렇게 잃게 된 겁니다. 다섯 번째 규칙 재입국 허가증 신청 의무화. 만약 여러분이 1년 이상 해외에 계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허가증은 여러분이 2년까지 미국 밖에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서류입니다. 양식 I-131을 작성해서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재입국 허가증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 가신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가신 후에 이거 신청해야 하는데 하고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영희 씨는 69살입니다. 이 씨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이 씨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한국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이 씨는 떠나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했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재입국 허가증을 신청했습니다. 허가증 신청 비용은 $660였고 생체인식 검사 비용으로 $85가 더 들었습니다. 총 $745를 냈지만 이 씨는 이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가증 덕분에 1년 반 동안 한국에서 어머니를 돌보다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 아무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씨가 재입국 허가증 없이 1년 반을 한국에 계셨다면 미국 대사관에서 SB1 비자라는 걸 신청해야 했을 겁니다. 이건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승인될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745는 영주권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었던 셈입니다. 여섯 번째 규칙 미국과의 연결고리 유지 의무. 그린카드를 유지하려면 여러분이 미국을 진짜 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이 보는 건 단순히 시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 전체를 봅니다. 미국에 집이나 아파트가 있습니까? 미국 은행 계좌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미국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여러분이 미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한국에 집을 사시고 한국 은행에만 돈을 두시고 미국 연락처를 모두 끊으신다면 이민국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한국 거주자라고 판단할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순자 씨는 70살입니다. 최 씨는 미국의 작은 아파트를 렌트하고 계십니다. 매달 $1,200씩 나가지만 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최 씨는 안심하고 한국을 오가실 수 있습니다. 최 씨는 또한 미국 은행 계좌를 유지하고 매년 세금 보고를 하시며 미국 휴대폰 번호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최 씨는 1년에 서너 달씩 한국에 오시지만 미국으로 돌아갈 때마다 공항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입국하십니다. 왜냐하면 최 씨는 미국과의 강한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달 $1,200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최 씨에게는 영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투자입니다. 일곱 번째 규칙 I-405 양식 개정. 올해 2월 10일부터 새로운 I-405 양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양식은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 사용하는 서류인데 이번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건강검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새로운 양식은 여러분의 여행 기록을 더 자세히 물어봅니다. 지난 5년 동안 여러분이 미국을 떠났던 모든 여행에 대해 날짜와 목적을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주 한국을 방문하셨다면 이 모든 여행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여행 기록을 잘 보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행기 티켓, 여권 스탬프, 심지어 호텔 영수증까지 모두 보관하세요.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나 영주권을 연장하실 때 이런 서류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조언과 행동 지침.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약 여러분이 6개월 이상 한국에 계실 계획이라면 가기 전에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변호사 상담 비용은 보통 $200에서 $400 정도입니다. 이 돈이 나중에 영주권을 잃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둘째, 1년 이상 한국에 계실 거라면 절대로 재입국 허가증 없이 떠나지 마세요. 허가증 신청에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행 계획보다 훨씬 일찍 신청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셋째,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최대한 많이 유지하세요. 미국의 집이나 아파트를 유지하세요. 미국 은행 계좌를 닫지 마세요. 매년 미국 세금 보고를 하세요. 미국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영주권을 지켜줍니다.
넷째,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항상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미국 집 주소가 적힌 공과금 고지서, 은행 명세서, 세금 보고 서류, 만약 병원 치료 때문에 한국에 오래 계셨다면 의료 기록까지 모두 가지고 가세요. 세관에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절대로 폼 I-407, 그러니까 영주권 포기 서류에 사인하지 마세요. 세관 직원이 여러분에게 이 서류에 사인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발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사인하지 않으면 이민국이 법원을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절대 압력에 굴복해서 사인하지 마세요. 대신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한 상황들. 몇 가지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담당 의사에게 영문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이 진단서에는 치료 날짜, 진단명, 왜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는지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 정리 때문에 한국에 오래 계셔야 한다면 변호사 서류나 법원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가지고 계세요. 이런 서류들이 여러분이 예상치 못하게 오래 있게 된 걸 증명해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손주들을 돌보고 계시다면 이것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손주 돌보기는 일시적인 거지 영구적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규칙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영주권을, 여러분이 미국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생명선입니다. 2025년 이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부터는 생체인식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여행 계획을 검토하세요. 한국에 6개월 이상 계실 계획이라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으세요. 둘째, 만약 1년 이상 한국에 계실 거라면 재입국 허가증 신청을 지금 시작하세요. 셋째,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점검하세요. 집은 있는지, 은행 계좌는 살아있는지, 세금 보고는 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혼자서 결정하지 마세요. 영주권은 너무나 소중한 자격입니다.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데 드는 $200, $300가 나중에 영주권을 다시 받는 데 드는 수만 달러와 수년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는 www.uscis.gov입니다. 여기서 재입국 허가증 신청 양식과 자세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이민 법률 구조 단체들도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민 법률 구조라고 치시면 여러분 지역의 단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주권은 여러분이 수십 년간 일하고 세금 내고 이 나라에 기여하며 얻은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지키는 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규칙을 꼭 기억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여러분의 영주권,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하신 다른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영주권을 지키는 것이 한 가족 전체를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